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가슴속 깊숙이 얽히고 설킨 매듭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몰라. 이 늦은 밤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는 제 기구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5년 동안 친아들이라 믿고 사랑하며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 민서와 결혼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인생의 봄날 같았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웃음은 햇살 같았고 함께 있는 시간은 늘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에는 한 가지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도 언젠가는 당연히 부모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초조함이 우리를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국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과는 제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정자의 수도 적고 활동성 또한 지나치게 저조합니다. 유감입니다만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발밑에서 사라진 것 같았지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괜찮다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이 고통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가끔씩 깊은 슬픔에 잠긴 눈빛을 보였습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을 볼 때 발길을 떼지 못하던 아내. 유모차를 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부부를 보고 멍하니 서 있던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를 제 잘못으로 안겨주지 못한다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포기하자. 아이가 없어도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아내는 황급히 고개를 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통해 느끼는 행복, 가정을 이루는 기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노력해보자고 그렇게 저를 설득하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제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며칠 전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꾸만 속이 안 좋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하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 아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소야, 혹시 임신은 아니겠지? 아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걸까? 저는 그 길로 곧장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었어도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외치고는 테스트기를 사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그 몇 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한 두 줄.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절망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여보, 드디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라며 울먹였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이 오는구나. 정말 고마워 라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이의 태명을 짓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어떤 부모가 될지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연차를 낸 후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임신이 확실한 것인지 확인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하시더니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일인데 임신이 맞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앞으로 10달 동안은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몇 번이나 되물으시더니 이내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직접 삼계탕을 구워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도 아내에게 따뜻한 삼계탕을 먹이시며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지? 이 삼계탕 먹고 힘내서 건강한 아이 낳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그동안 서먹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내도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꽤 심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거의 매일 아내에게 연락해서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사다 주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아내가 숯불 닭꼬치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왕복 2시간이나 되는 숯불 전문 꼬치집에 전화를 걸어 포장해 놓고 직접 차려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열성적인 모습에
남편인 제가 조금 머쓱해지기도 했습니다. 10달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품에 안겼을 때의 벅찬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비로소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그조차도 행복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라고 불렀을 때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손자를 유난히도 챙기고 아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아버지의 퇴근길은 당신의 집이 아닌 저희 부부의 집일 정도였으니까요. 거의 매번 아이 선물을 사오시는 것은 물론 주말마다 손주로 데리고 공원에 가시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손자 사랑이 조금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까지 3명이 살던 집에서 이제는 아버지까지 함께 사는 집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사별하시고 외로우셔서 저러시나 싶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퇴근길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아버지와 아내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는 불안해하는 듯 보였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어깨를 토닥여주더니 급기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로 하소연하는 걸 위로해 주시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섰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면서도 약간은 불안한 듯한 일상이 반복되던 중 무럭무럭 자라던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아과에서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쯤 항생제가 들어야 하는데 약이 듣질 않는다며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에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소아과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급성 백혈병입니다. 급하게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해요. 우선 두 분부터 조직 적합성 합원 검사를 받아보시죠. 이게 부모 자식 간 일치율은 5% 미만입니다만 형제 자매 간 일치율은 25%로 더 높습니다. 혹시 아이가 외동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상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 일치율은 5% 미만이라 해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본인도 검사를 받겠노라 옮기셨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일치율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했지만 담당 교수님께서는 작은 확률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라시며 아버지까지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우리 부부는 담당 교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 아버지와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부부는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교수는 의아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좀 희한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치율이 마치 형제 관계인 것처럼 나왔어요. 검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서 다시 해봐도 동일했습니다. 이 경우 학계에 보고를 해야 할 만큼 이례적인 사례라서요. 교수의 말이 끝나기라 무섭게 아내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니 저의 의아함은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식은땀까지 흘리는 아내의 모습에 교수는 더 질문하지 않았고 조혈 모세포 이식 스케줄을 잡자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듯 제 머릿속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 아이인데, 친자 관계인데, 어째서 형제 관계로 나온 것일까요? 그때 과거 아버지와 아내가 고원에서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임에도 마치 자신의 아들인 양 과한 애정을 쏟으시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습니다.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셨기에 아직도 현업에 종사하시며 회사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계셨지만 어머니의 빈다리를 잊지 못하고 밤마다 술에 의지하며 지내는 아버지를 보면 늘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외에는 연락도 잘 드리지 못했던 무뚝뚝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를 그렇게도 예뻐해 주셨는데 왜 저는 이 순간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드는 것일까요? 온몸에 한기가 돌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아버지랑 그런 관계인 거야? 아내는 제 말에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니면 차분하게 해명하면 될 거 아냐. 왜 그렇게 쩔쩔매는 건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냐고. 저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정말이야. 그저 아이를 갖고 싶었어. 당신과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었단 말이야. 아내의 흐느낌 속에서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아버지와 당신 둘이서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고. 아내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지만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 당신 몰래 아버님께 연락해서 시험관 시술 딱 한 번 했어. 그게 전부야. 정말 그것뿐이야. 아내의 고백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시험가들 한 것도 미친 짓인데 그걸 단 한 번에 성공했다고? 아버지 나이에? 내가 바보로 보여? 아버지랑 무슨 관계야? 솔직히 말해. 나 미친을 꼴 보기 전에 5년 동안 내 아들이라 믿고 사랑하며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내 아버지가 준 점자로 태어난 아이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더러운 상상이 떠올라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낌에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아들 살려야 해. 당신밖에 없어. 제발, 우리 아들 먼저 살리자. 아들, 아니, 유전적으로는 친동생의 상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를 향한 미움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5년 동안 나를 철저히 속여온 여자. 이제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며 매달리는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시험관만 했는지 더한 것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 당신한텐 그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 이 애는 무슨 죄야. 아이는 살려야겠지. 저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앞 곰터 벤치에 앉아 머리를 쥐어 뜯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복잡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니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끌어올라 거치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랑 그 사람 무슨 관계인 건데? 어떻게 당신 아들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아버지는 저를 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를 도왔을 뿐이다.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했으니까. 네 정자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들었다. 며느리 부탁을 듣고 내가 나선 거야. 너도 내 핏줄이고 솜준 녀석도 내 핏줄이니 센판 남도 아닌데 이 편이 낫지 않겠냐? 내 자식이 곧 내 자식이다. 달라질 건 없지 않느냐? 그 순간 제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변명을 넘어 개변으로 들렸습니다. 과연 시험관 시술이었을까? 아니면 내 아버지와 아내가 잠자리를 했던 것일까? 아버지의 알 수 없는 표정과 울고만 있는 아내의 얼굴에서 불안과 거짓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저는 곧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얼굴을 마주하기를 싫었습니다. 계적보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이런 걸 두고 계적보라고 하는 거나 하는 자조적인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열심히 사랑했고 성실히 이군 내 가정이 아버지와 아내의 위험한 시도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향하려던 발길은 어느덧 아이의 병실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 믿고 사랑으로 키웠던 5년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는 상백한 얼굴로 아빠! 하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가녀린 팔뚝에 왜 그렇게도 많은 링것줄이 달려있는 건지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아이, 내 동생이자 아버지의 아이인 그 아이는 저를 너무도 닮았습니다.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얼굴에서 제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닮았었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품에 안겨 온 힘을 다해 웃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는 아이를 보니 잠시나마 이 아이를 포기하려 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결국 일점대로 조현무세포 이식을 진행했고 다행히 아이는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저는 아이의 투병 앞에서 이 문제는 잠시 덮어두기로 합의했기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긴 병실 생활을 마치고 건강해진 아이와 함께 퇴원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완치된 후 처음으로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덮고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제 인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둠 속에 홀로 던져진 듯한 이 상황에서 저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